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드디어 이 11월 24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가 상장을 했죠. 모두가 이 폭락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주가는 무난하게 잘 지나가줬어요. 하지만 이 루닛에 투자 중인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권리락이라도 당일에는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천천히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었죠. 이번 유상증자 신주 또한 한 번에 강한 매도세가 나오기보다는 무상증자 상장 이후까지 주가가 천천히 내려올 확률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11월 24일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사히 흘러갈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상증자 상장일 전부터 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미리 팔기 시작했다. 자, 미리 팔기 시작했고 이 11월 22일부터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 공매도, 자, 권리 공매도일부터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떨어졌던 건 아니지만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상 유상증자 상장일에는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24일에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면 하락하겠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자. 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막상 상장일에는 더 이상 팔 게 없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유상증자 상장 물량은 185만 주. 자, 185만 주로 상장에 있던 주식수와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끼칠 만한 물량은 아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85만 주가 전부 다 거래됐던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 최근 이 외인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은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대처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이 외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라는 법도 없고 개인들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라는 법도 없는 게 국내 주식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이 비중 정리. 이 비중 정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당연히 이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조정 없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부 다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수익을 덜 보더라도 이 비중 정리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놓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번 이 11월 24일에 유상증자 상장 물량 같은 경우는 185만 주에 불과했지만 이 12월 1일에 있을 무상증자 상장 물량 같은 경우는 무려 이 1,400만 주로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 폭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유상증자에 하락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지만 이 외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하락을 방어해서죠.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 외인 투자자들이 이 매도세로 들어설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과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줄까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이 루닛이 정말 위험한 종목이니까 전부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걸 루닛에 전부 다 쏟아붓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술력, 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기술력이나 실적으로 올라온 상승보다는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끌어올린 작전주다 말씀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이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자, 그제서야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설명 자세히 드렸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세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에는 세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 힘만으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세력들과 외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떠나기 전에 비중을 정리해야 하는 거겠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은 벌써 몇 차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세력들이 아직은 전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이 세력들 또한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끌고 올라온 이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신주가 상장을 해야지 팔고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드리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물량 정리하기 전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주가를 떨어뜨려서 바닥에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비싸게 팔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걸 이용해서 저희 또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루닛의 무상증자가 상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야 합니다. 이미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도 이 무상증자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막말로 이 세력들도 비중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도움드리려고 이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매도 타점, 자,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뭐 어렵게 문자로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영상 밑에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고요. 아, 참고로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루닛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말 단순하게 놓고 봐도 현재 이 루닛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원, 자,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실적은 어떨까요?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3분기까지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6억입니다. 물론 이 전년 3분기까지와 비교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이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손실도 크게 증가를 했죠. 그걸 떠나서 애초에 이 매출액 200억, 300억 내면서 이익에서는 적자만 내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라는 건 고평가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 루닛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죠. 만약에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있고 돈이 많았더라면 굳이 이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증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내 주식에서 이 세력들, 자, 세력들과 이 기업은 무조건 한 통속입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에서는 2천억, 자,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렇게 10배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에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고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안 그런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이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 세력도 기업도 아닌 저희 개인 투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무난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폭락은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루닛이 영위하고 있는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의료 AI, 다른 AI들과는 달리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판단 자체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력을 사용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100% 의료 AI만 믿고 수술 등을 진행했을 때 그게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면 책임은 아직까지는 의료 AI 기업이 아닌 의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엄청 활성화되긴 힘든 겁니다. 당연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사람보다 더 확실히 이 100%로 문제를 잡아낸다면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이 AI에 대한 불신들이 많은데 이 목숨이 달린 의료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AI한테 모든 진단을 맡겨놓고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이 루닛이 성장하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는 다르겠죠. 하지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에 이 100%는 없기 때문에 루닛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떨어졌을 때 전부 다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 자, 비중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고, 이 소통방 안에 참여하셔서 1대1로 질문 남겨주시면, 자,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들어오신 다음에 1대1 질문 남겨주시면 이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이 종목 추천도 계속 드릴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